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이론 추가적으로 어떤 제 이론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권 분석 이론 중에서 크리스탈러의 어떤 배우지를 중심으로 한 중심지 이론, 그 다음에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 그 다음에 수정 소매 인력의 법칙, 그러니까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의 어떤 수정, 그러니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소매 인력의 법칙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건 어떤 도시가 발달될 때 배우지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도시가 그랬을 때 물론 육각형으로 도시가 형성되면 제일 좋겠죠. 그래가지고 시내의 중심지로서 배우지가 어떻게 발달되는가? 그다음 소매 인력 법칙은 두 도시 사이에 두 도시가 A라는 도시가 있고 B라는 도시가 있을 때 가운데 있는 도시, 이 도시로 쇼핑할 확률, B 도시로 쇼핑할 확률은 어떤 것인지 이러한 것들. 그래가지고 소매 수정 인력 법칙은 이 분기점은 그럼 두 도시 사이 분기점은 어딘가 이런 부분이 이제 수정 소매 인력 법칙이 되는데 그 자세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다. 중심지 이론. 그 만약에 어떤 도시가 있다 그러면 도시의 핵심부터 도시가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도시가 발달한다는 거죠. 한 도시 내에 여러 상권이 존재할 때 각 상업 중심지로부터 상업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인상적인 배후 상권의 모양은 어떤 것인가? 이게 정육각형이다. 정육각형은 다른 만약에 이 상권이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있다고 그랬을 때 이게 뻥뻥뻥 뚫린다는 거죠. 이렇게 이 도시 그러면 이렇게 그렇죠? 그러고 아니면 이렇게 겹치거나. 근데 육각형 도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도시가 빈틈이 없이 도시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후가 도시가 중심으로부터 도시가 성장할 때 육각형 도시가 되면은 다른 도시하고 중첩되거나 빈틈이 없이 발달할 수 있다. 우리가 뭐 지도상에서 여러분들이 원을 그리기 시작하면 도화지가 빈칸이 구멍이 뚫린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육각형 모양으로 그 주사위를 던지면 네모를 다 가득 채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의미하고 어떤 이상적인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이제 크리스탈러의 이론 중에서 이제 중심지 이론 중에서 육각형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시가 상업 중심지가 있으면 이 중심에 고객들이 이 도시가 형성되는데 최소한의 이윤이 필요하다고 할 때 최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어떤 거리, 그다음에 최대 도달 거리, 고객들이 여기 있는 고객들이 아무리 멀리 가도 여기를 넘지 않는다. 최대 도달. 이것이 최대 도달 거리와 최소 충족 거리를 일치시키는 부분이 어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도시가 발달할 때 배우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어떨 때 가장 좋으냐 이런 부분일 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한 도시 내에서 여러 상권이 존재할 때 각 상업지 중심으로부터 상업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배후 상권의 모양은 정육각형이며 정육각형 형상을 가진 상권은 유통 서비스 기능의 최대 도달 거리와 수익을 실현하는 최소 수요 거리가 일치하는 공간 구조가 된다. 이걸 이제 그림책을 한번 보자 이거. 배우지가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형성됐나 봐. 얘가 뽕뽕뽕 떨리잖아요. 또 이렇게 되면
이쪽 상권이 여기도 가고 이쪽 상권이 여기도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육각형 배우지가 어떤 도시가 있어요. 육각형은 이 도시의 최대 도달 거리와 최소 수요 거리가 다 합해져 가지고 딱딱 빈틈이 없이 없어진다는 거죠. 응? 그죠? 육각형 배우지 완결. 그래서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은 배우지 이론인데 도시의 배우지 이론인데 이상적인 배우 상권의 모양은 정육각형이다. 이랬을 때 어떤 그 도시가 이익을 내는 최소한의 이윤 공간, 응? 최소 수요 충족거리와 또 고객들이 최대 도달거리가 있는 건데 예? 이거를 일치시키는 지점이 육각형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육각형 네일리의 소매 중심지 이론,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은 그렇고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뭐냐?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만약에 A라는 도시가 있고 B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럴 때 A라는 여기 있는 고객이 A 도시로 쇼핑할 확률은 얼마인가? B 도시로 있는 상품은 얼마인가? 이거를 크기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 상권의 크기는 인구에 비례하고 도시 거리에 반비례하나. 거리가 멀면 안 간다. 이런 부분이. 거리가 멀면 안 간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가 A가 A 도시, B 도시가 있는데 이 소비자 A가 있다. 얘가 두 중심지가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A로 갈 확률, B로 갈 확률이다. 소매 인력 법칙은 점포들의 밀집도가 점포들의 매력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법칙으로 어떤 이웃 도시 간의 경계를 결정하는데 주로 이용하는데 두 도시 중간에 위치한 소도시의 거주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권을 구매는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여기 인구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일이 간다는 거죠. 여기가 얼마나 가깝냐 하고 여기가 얼마나 가깝냐 여기가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력의 법칙이 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로 하면 이제 구매력이라고 하는 거 A와 A의 구매력이라는 건 인구 B와 인구 그 다음에 거리는 반비례니까 BA 이렇게 해가지고 제곱 이거에 의해서 어떤 함수를 만드는 건데 우리가 이 함수에 연연하기보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이 A라는 도시가 있다. A라는 도시가 인구가 A라는 도시가 있고 B라는 도시가 있다. 그러면 도시가 C가 여기 중간에 고객이 A라는 고객이 이 인구가 얼마나 크느냐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서 이 점 A 도시로 갈 건가 B 도시로 갈 건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자 1만 명이 있는 A 지구에 1만 명, B 지구에 1만 5천 명이 있고 A 지역과는 2km, B 지역과는 3km가 있고 그랬을 때 확률은 어떤가? A 지역과 B 지역의 확률은 얼마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인구 만, 그 다음에 거리는 반대로 3, 2. 이거 나눠보니까 60km다. 60%다. 그래서 A 지역으로 인구 1만 명, A 지역에 2km, 1만 명인 2km가 더 많이 간다. 그러니까 A 도시는 인구가 1만 명, B 도시는 인구가 1.5만 명인데 여기까지는 2km고 여기까지는 3km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 도시로 갈 확률을 보니까 이 수식에 대입해서 구매력, 인구, 거리 이거를 가지고 대비해 보니까 A로 갈 확률이
60%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눈으로만 보고 그러는데 이런 개념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컨버스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수정 소매 인력 법칙, 컨버스의 수정 소매 인력 법칙은 뭐냐면 이제 도시가 A 도시, B 도시로 하는데 이 분기점이 어디냐, 이 분기점을 좀 찾아내는 거다는 거죠. 컨버스의 소매 인력의 수정 소매 인력의 법칙. 그래서 컨버스는 두 도시 사이의 거리가 분기되는 중간 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네일리 인력 모렉을 수정해서 거리 감소 함수라고 하는 거리 감소 함수로 어떤 도출했다. 그래서 1과 2 법칙인데 1 법칙은 경쟁 도시인 A와 B 도시에서 어느 도시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러 가실까는 에 대한 분기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분기점을 찾는 거고. 두 번째 법칙은 소비자가 소매점포에 지출한 금액이 거주지와 경쟁도시 어느 지역에 흡수되는가의 것으로 중소도시 소비자가 소매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인근 대도시로 얼마나 유출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얼마나 유출되는지를 설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분기점, 그러니까 아까는 소매세, 그러니까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A 도시, B 도시가 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갈 확률을 만났다면 캔버스의 수정 인력은 여기까지는 이 도시로 가고 여기는 이 도시로 가는 분기점을 찾아낸다는데 의의가 있다라는 거죠. 학습을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은 어떤 최대 도달 거리라는 상권의 최소 수요 거리, 어떤 상권이 발달될 때 배후지에서 최대 도달 거리, 최소 수요 거리, 최대 거리는 고객들이 가도 어디까지 간다는 중심지의 정상률을 최소로 확보하는 공간. 이 공간이 일치하는 지점이 육각형일 때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부분. 그 네일리 소매 인력의 법칙은 두 도시 중심 사이에 위치한 소비자 상권 규모는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반비례해서 흡입력이 달라진다는 거죠. 흡입력이 A 도시로 갈 건가 B 도시로 갈 건가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캔버스의 수정 소매 인력 법칙은 두 도시 사이에 분기되는 중간 지점을 결정하는 거리 감소 함수를 도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분기점이 어디냐. 그래가지고 거리 감소 함수를 도출해서 이 분기점을 찾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